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에 이 집만은 전쟁터입니다. 어머니는 또 한밤중에 깨어 자신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묻고 있습니다. 민우야, 어디 갔어? 나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야? 같은 질문을 30번째 반복하는 어머니 앞에서 나는 엄마 여기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도둑으로 오해하며 소리칩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이 바닥을 드러낸 빈 통장처럼 텅 비어버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겨우 눈을 붙인 지 2시간. 출근 알람이 울립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48이 아니라 60처럼 보입니다. 간병인을 쓰자니 한 달에 450만 원. 요양시설을 알아보자니 한 달에 300만 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내 월급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식입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버텨야지라고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라는 진단을 받아든 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멈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 입소를 권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용을 물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실 겁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강박이 음식 맛조차 빼앗아갔습니다. 지갑 속 카드는 한도가 꽉 찼고 통장에는 마이너스 잔액만 늘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힘든 일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또 어디론가 가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야 되라고 울부짖으며 74세 어머니는 지금 자신이 8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도 너무 힘들어라고 애원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낯선 사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 한편에서 참아해서는 안 돼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시설에 모시지 그래라고 말하고 동생은 형이 모시겠다고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달 3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동생은 자기 집 대출금 갚기도 벅차다고 매번 똑같은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친구가 힘든 거 당연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하지만 솔직히 난 효자였던 적이 없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철저히 완벽하게 혼자입니다.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맡긴 주말 오후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시설 입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서류들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그 서랍 깊은 곳에서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노끈으로 묶인 보라색 첨보자기.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영일은행 통장들, 그리고 한 장의 증서. 이름은 치매건강보험. 가입일자는 5년 전.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온전하던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이걸 하고 중얼거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서 사이에 비뚤비뚤하게 쓴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였습니다. 아마 초기 증상을 느꼈을 때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걸 깨달았을 그때 쓴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미안하고 무섭다로 시작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모는 계속됩니다. 텔레비전에서 기억을 잃은 어르신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봤어.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봐서 준비했어.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준비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나는 편지를 꽉 쥐며 엄마라고 울먹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대리라는 상담원은 차분하게 서류를 확인한 뒤 어머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셨네요. 초기 증상 진단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왜 혼자 이런 걸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라며 목이 메었고 상담원은 어머님이 남기신 메모를 보니 자녀분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용돈을 아껴가며 이 보험금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5년 동안 천천히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어머니는 매달 꼬박꼬박 이걸 모으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데리러 센터에 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집에 가자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억이 하루하루 지워지는 어머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모습이 달리 보였습니다. 아들이에요, 엄마. 엄마 아들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기억을 잃으면서도 나를 향한 사랑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했구나.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것들 덕분에 무너지던 삶에 조금씩 빛이 들어왔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매일 쓸 수 있게 되었고 밀린 병원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던 마음이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으며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옆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하지만 나는 어머니께 한 장 한 장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건 엄마가 25살 때,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이건 우리 가족 여행 갔을 때라고.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예쁘네, 행복해 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때로는 오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니까요. 어머니가 나를 키우던 그 모든 날들을, 밤새 열을 식혀주던 그 손길을, 학교 운동회 때마다 싸주시던 김밥을. 이제는 내가 엄마를 기억할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모든 것들이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라고. 나는 오늘도 대답합니다. 아들이에요 라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이것이 돌봄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는 시간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당신 좋은 사람 같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엄마가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셨어요 라고 답합니다. 병원 정원 벤치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우리 여기 좀 앉아 있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예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준비였고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자식 걱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치면 어쩌나, 내가 너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라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게 어머니 세대가 생각하는 마지막 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저 당연하게 부모님은 영원히 건강하실 거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잊혀져도 나를 향한 마음은 서랍 속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비록 엄마는 기억 못하셔도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은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